그날 아침 서울의 한 고급 호텔 결혼식장에서 신부 지은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 속에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와 소리쳤다. 지은아, 왜 아직 준비 안 해? 손님들이 다 모였어.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결혼, 할 수 없어. 그녀는 창문을 열고 호텔을 빠져나갔다.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다. 신랑 측 가족은 분노했고 지은의 부모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 사라진 지 1시간 후 결혼식장에 나타난 민지였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선배이자 그녀의 비밀 연인이었다. 지은 씨는 여기 없어요. 제가 대신 말할게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입을 열었다. 지은 씨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저를 사랑하니까요.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웅성거림을 느꼈다. 지은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앞으로 나섰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너는 누구냐?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김민지예요. 지은 씨의 대학 선배이자 그녀의 연인입니다. 그 말에 결혼식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신랑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의 어머니는 민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런 미친 소리 그만해. 우리 지은이는 정상적인 애야. 내가 뭔데? 민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날의 지은의 수줍은 미소가 민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그 후로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던 그날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통해 가문을 이을 계획이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 공개하자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지은은 두려워했다. 엄마 아빠가 알면 나 죽을 거야. 결혼식장에서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민지 언니, 미안해. 나 못해 도망쳤어. 사랑해. 그 메시지를 본 지은의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우리 딸을 망쳤어. 그는 민지를 밀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지은 씨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지은과 어렸을 때부터 약혼한 사이였다. 가족 간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준호는 민지를 보며 물었다. 정말. 지은이가 너를 사랑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는 3년째예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의 기대에 얽매인 것이었다. 왜 이제 와서? 그는 중얼거렸다. 민지는 결혼식장을 나서며 지은을 찾기 시작했다. 지은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지은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지은이 문을 열었다. 눈이 붉게 부은 채로. 언니. 왜 왔어? 위험해.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내가 도망쳤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하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들이, 사회가 그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지은처럼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여자에게.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싸워야 해. 포기하지 마. 그날 밤 둘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가 있었다. 지은의 오빠였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로 지은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의 가족은 민지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민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교장실에서 지은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우리 딸을 유혹한 내가 교사라고?
당장 사직해. 민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지은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우리 지은이는 착한 애야. 내가 이상한 생각 심어준 거지.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 자신도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재촉했다. 하지만 민지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은을 만나기 전에도 몇 번의 짧은 관계가 있었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민지의 영혼을 흔들었다. 이제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나 결혼 안 할래. 하지만 부모님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증명하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소문이 퍼졌다. 지은 씨가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출근하기 두려웠다. 민지도 학교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교사로서의 평판이 위태로웠다. 그래도 둘은 버텼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힘을 얻었다. 우리 행복하자. 민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오빠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아프셔.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오빠와 함께 집으로 간 지은은 부모님을 마주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지은아, 내가 이런 짓을 해서. 내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 어머니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민지, 그 애랑 헤어져. 정상적인 삶 살아. 지은은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민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절망했다. 왜? 우리가 왜? 그녀는 혼자 울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민지는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며 지은을 생각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게 더 아팠다. 교장 선생님이 불렀다. 민지 선생, 요즘 소문이 안 좋아요.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 사생활인데.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학교 이미지가 중요해요. 고려해보세요. 민지는 퇴근 후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빈 방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다. 지은의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스웨터를 안고 울었다. 지은아, 왜 나를 버려? 지은은 집에서 부모님과 지냈다.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 나아졌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오빠가 말했다. 지은아, 준호가 아직 기다린대. 다시 결혼하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나 못해.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왜 못해? 그 애가 내 인생 망치게 둘 거야.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민지 언니가 내 인생이야. 하지만 입 밖에는 내지 못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민지의 사진을 봤다. 대학 축제에서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한 미소.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다. 언니 만나러 가야 해. 밤늦게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문을 열었다. 피곤한 얼굴. 지은아, 둘은 끌어안았다. 미안해, 언니. 아버지가 아프셔서. 지은이 설명했다. 민지는 이해했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은 소파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먼저 부모님 설득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어떻게 알았을까? 오빠가 미행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은아,
나와. 이 더러운 곳에서. 민지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맞이했다.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민지를 노려보며 들어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 민지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아주머니, 지은 씨를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는 웃었다. 행복. 사회에서 왕따 당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데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엄마, 나 아이 안 원해. 민지 언니랑 사는 게 행복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지은을 봤다. 너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생각해봐. 내 인생 망치지 마. 그 후 소문이 더 퍼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네. 소문 들었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지은은 사직서를 제출할까 고민했다. 민지도 학교에서 압력을 받았다. 학부모 한 명이 우리 아이 선생이 레즈비언이라니 라고 항의했다. 민지는 교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죄송해요. 아이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요. 교장은 안타까워했다. 좋은 선생이었는데 이민지는 실업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괜찮아. 새 직장 찾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지은은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 엄마, 저 민지 언니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런 말 그만해. 내가 착각하는 거야. 오빠가 말했다. 치료받아봐. 병원 가자. 지은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치료. 사랑이 병이야. 그녀는 집을 나왔다. 민지의 아파트로 가서 울었다. 언니, 가족이 날 버릴 것 같아.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나도 가족과 연 끊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민지의 부모님은 오래전 민지의 커밍아웃 후 연락을 끊었다. 너 같은 딸 없어. 그 말이 아직도 아팠다. 둘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민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여자들 수군거림. 지은은 불안했다. 언니, 우리 해외로 갈까? 민지는 생각했다. 캐나다나 호주. 거기선 동성 결혼 가능해. 하지만 돈이 없었다. 민지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지은도 마찬가지. 그들의 관계는 점점 긴장되었다. 피곤함 속에서 다툼이 생겼다. 언니, 왜 늦게 와? 나 혼자 무서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짜증을 냈다. 나도 힘들어. 내 가족 때문에. 다툼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반겼다. 잘 생각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생각할 시간 줘. 민지는 절망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 수진. 민지야, 포기해. 한국에서 힘들어. 수진이 조언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수진의 말이 마음에 박혔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이 나오자 민지는 무릎 꿇었다. 지은아, 제발 돌아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도 사랑해. 하지만 지은의 망설임은 깊었다. 가족의 압력과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민지를 보며 말했다. 언니, 들어와. 이야기하자. 둘은 지은의 방에서 앉았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싸우자. 포기하지 마.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빠가 다시 아프시면? 나 때문에. 민지는 대답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부모님도 이벤추얼리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다. 민지 너. 또 왔어. 어머니는 민지를 쫓아내려 했다. 지은이 막았다. 엄마, 그만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너 엄마 말 안 들어? 그날 지은은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 민지 언니랑 살 거예요. 지은이 선언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절대 안 돼. 내가 우리 가문의 수치야. 오빠가 말했다. 준호가 아직 기회 줄래? 돌아와 이지은은 울며 말했다. 준호 오빠 미안해. 하지만 사랑 안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왜 하필 여자야?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대답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가족은 침묵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우리 집에서 나가. 지은은 짐을 챙겨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언니, 나 쫓겨났어. 민지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하지만 현실은 어려웠다. 민지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부족했다. 지은의 프리랜서 일도 불안정했다. 그들은 저축을 까먹었다. 언니, 우리 카페 차릴까?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웃었다. 좋아. LGBT 친화적인 카페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은행 대출, 장소 물색. 하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신용이 부족해요. 직원은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커플인가? 사회의 정견이 그들을 짓눌렀다.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옛 동료가 게시판에 썼다. 우리 회사 직원 레즈비언 됐대.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치료받아라. 이지은은 우울해졌다. 언니, 왜 우리만 이렇게? 민지는 강하게 말했다. 우리가 선구자야. 변화시키자. 민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서울의 한 모임에서.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한 멤버가 말했다. 민지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의 카페 계획을 알게 됐다. 그는 준호와 함께 민지를 찾아왔다. 민지, 지은 포기해. 돈 줄게. 오빠가 제안했다. 민지는 화가 났다. 돈으로 사랑 사려. 준호가 말했다. 지은이 행복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민지는 대답했다. 지은이 선택한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 흔들렸다. 오빠의 전화. 아빠가 쓰러지셨어. 내 탓이야. 이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심장마비. 어머니는 지은을 안으며 울었다. 내가 돌아오면 아빠가 나을 거야. 지은은 갈등했다. 병원에서 민지에게 전화했다. 언니, 아빠가. 나 어떻게 해? 민지는 병원으로 왔다. 하지만 가족이 막았다. 너 때문에. 오빠가 소리쳤다. 민지는 밖에서 기다렸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가 눈을 뜨며 말했다. 지은아. 행복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내 민지 언니랑.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가봐에. 지은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는 약하게 웃었다. 내 엄마가 말했어?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회복은 느렸다. 지은은 병원과 아파트 사이를 오갔다. 민지는 혼자 카페 준비를 했다. 피곤함이 쌓였다. 어느 날 민지는 지친 나머지 실수했다. 카페 임대 계약서에 사인하며 돈을 잘못 계산했다. 빚이 늘었다.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찮아. 하지만 지은이 알게 됐다. 언니, 왜 혼자 해? 나도 도울게. 다툼이 생겼다. 너 아빠 돌보느라 바쁘잖아.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언니. 나도 힘들어. 화해 후 그들은 다시 힘을 모았다. 카페 오픈 준비. 이름은 레인보 헤이번. LGBT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오픈 날 손님이 많았다. 커뮤니티 멤버들. 축하해.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근처 주민들이 항의했다. 이런 곳 열지 마. 경찰이 왔다. 허가 문제 없어요. 민지는 대응했다. 모두 합법적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은은 밤에 울었다. 언니, 포기할까? 민지는 안아주었다. 안 돼, 우리 꿈이야.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카페로 왔다. 지은아, 집으로 와. 아빠가 퇴원했어. 지은은 기뻤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이 아팠다. 민지랑 헤어지면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안 돼.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하지만 오빠가 뒤따라왔다. 그는 카페에 불만을 제기했다. 온라인에 악성 리뷰를 올렸다. 레즈비언 카페, 가지 마세요. 손님이 줄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카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지은도 도왔다. 하지만 빚이 쌓였다. 언니, 대출 갚아야 해. 지은이 걱정했다. 민지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진이 투자했다. 너희 믿어. 카페는 다시 살아났다. 손님이 늘었다. 미디어에서 관심을 보였다. 서울의 LGBT 카페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반발이 왔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고. 민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안전 지켜주세요.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가 퇴원 후 지은을 불렀다. 카페 그만둬. 정상 직장 구해.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이게 제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가 울어. 지은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와서 봐. 우리 행복해. 어머니는 망설이다 카페에 왔다. 손님들을 보며 놀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민지가 차를 내왔다. 아주머니, 환영해요. 어머니는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민지, 너 지은을 정말 사랑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평생 함께 할게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오빠는 여전했다. 그는 준호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지은을 되찾자. 준호는 여전히 지은을 사랑했다. 그는 카페로 와서 말했다. 지은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거절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지은이 고통받아. 민지는 대응했다. 아니, 사회 때문에. 그날 밤 준호의 친구가 카페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이런 곳 망해라. 유리창이 깨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이 간호했다. 언니, 괜찮아. 민지는 약하게 웃었다. 미안. 내 탓 아냐. 지은은 울었다.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 회복 후 민지는 결심했다. 카페 팔자. 해외로 가자. 지은은 동의했다. 캐나다로 그들은 준비를 시작했다. 비자 신청, 돈 모으기. 하지만 가족이 알게 됐다. 아버지가 왔다. 도망치냐? 지은은 말했다. 아빠, 여기서 못 살아. 아버지는 슬펐다. 내가. 왜? 어머니가 중재했다. 아빠, 지은 행복하게 해줘. 아버지는 망설였다. 결국 가봐. 하지만 연락해.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오빠는 화가 났다. 그는 민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짧은 관계. 온라인에 퍼뜨렸다. 민지 바람둥이래. 소문이 카페에 악영향을 줬다. 손님이 줄었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아,
나 때문에 지은은 안아주었다. 언니 과거 상관없어. 지금이 중요해. 준호가 마지막으로 왔다. 지은아, 민지가 너 배신할 거야. 그는 증거를 보여줬다. 민지의 옛 연인 사진.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 이게 뭐야? 민지는 설명했다. 과거야. 너 만나기 전, 하지만 지은은 믿기 어려웠다. 왜 말 안 했어? 다툼이 컸다. 지은은 집으로 갔다. 민지는 혼자 울었다. 이게 끝인가? 다음 날, 지은이 왔다. 언니, 미안. 믿을게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해외 이주 준비 중 큰 사건이 터졌다. 보수단체가 카페를 공격했다. 불이 났다. 민지와 지은은 다쳤지만 살아났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왔다. 미안하다. 내 선택 존중할게. 어머니도 울며 왔다. 행복해. 오빠는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포기했다. 지은아, 행복해. 카페는 잿더미가 됐지만 보험으로 돈을 받았다. 그들은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했다. 출국 전날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한국 바뀔 거야. 너희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은은 울었다. 아빠, 고마워. 민지는 가족에게 인사했다. 지은 잘 부탁해요. 비행기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새 시작이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의문이 남았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지은과 민지는 새 삶을 시작했다. 동성 결혼이 가능한 나라.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민지는 교사 자격을 인정받아 학교에서 일했다. 지은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언니, 여기 정말 자유로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웃었다. 그렇지.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간단한 세러모니. 친구들만 초대. 한국 가족은 영상으로 봤다. 아버지가 메시지 보냈다. 축하해. 어머니는 울었다. 행복해.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지은은 홈식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지는 위로했다. 방문하자. 하지만 코로나로 어려웠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소통했다. 오빠가 사과했다. 내가 무지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오빠, 고마워.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용감한 커플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민지의 과거를 생각했다. 언니, 정말 나만 사랑해. 민지는 안심시켰다. 당연하지. 하지만 민지도 불안했다. 지은의 가족 사랑. 너 가족 때문에 돌아갈까 봐의 둘은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 그곳에서 솔직히 털어놨다. 배신감 느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안해했다. 숨겨서 미안. 관계가 더 강해졌다. 1년 후, 지은은 임신을 원했다. 아이 갖고 싶어. 민지는 놀랐다. 어떻게? 그들은 IVF를 고려했다. 지은이 난자를 제공, 민지가 임신. 하지만 비용이 컸다. 한국 돌아갈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여기서 살짝 갈등이 생겼다. 언니, 가족 가까이 있고 싶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화가 났다. 한국에서 우리 고통받았잖아. 다툼 후, 지은은 혼자 한국 행티켓을 샀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민지는 공항에서 지은을 붙잡았다. 가지마. 지은은 울었다. 언니, 나도 힘들어. 둘은 화해했다. 함께 결정하자.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사회가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민지가 말했다. 한국 도착 후
가족이 마중 나왔다. 아버지가 안아줬다. 어서 와.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했다. 오빠는 카페 재개할까? 제안했다. 새 카페를 열었다. 레인보 헤이번 2분. 더 큰 성공. 미디어 인터뷰. 우리 이야기 들려줄게,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온라인 헤이트. 이민 가라. 하지만 지지자도 많았다. 응원해요. 그들은 강해졌다. 아이를 입양했다. 여자아이. 우리 딸 민지가 말했다. 가족은 받아들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웃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후회했다. 준호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민지는 알았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웃었다. 언니 있어서 행복해. 이야기 끝에 그들은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 옳았어.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